오늘 이제 이 비스산 그 하강암 지대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스산 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강암의 그 다양한 지형들을 아마 볼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거북 등같이 갈라졌다 해서 거북 등바위라든가 또는 그 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탑같이 차 있습니다. 그런 지형들 우리는 탑바위라 그러죠. 원래 그 지형은 토르라 합니다. 토르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마치 바위가 한 층 한 층 사이에서 생긴 탑같이 생겼다 해서 탑바위를 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계류, 우리말로 돌가위라고 합니다. 암계류와 배추, 너덜지대라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일반인들은 보면 구별이 안 되는데 그것을 이 지역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동시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비스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다각형 균열바위예요. 영어로는 이게 이제 다각형 하면 영어로 폴리곤이죠. 형용사로 해가 폴리곤을 크래킹이라고. 크래킹하는 게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다각형 균열바위인데 저걸 이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쉽게 거북등 같이 갈라진 데서 거북등바위 그렇게 쓰면. 요게 너덜지대, 이게 암계류. 차이가 나죠. 암계류는 돌이 둥글고 똑같은데 얘는 각이 졌죠. 돌 크고 적죠. 경사 완만하고 급하죠. 여기 이제 요거는 이동한 게 락볼이라 그랬죠. 암석이 낙하되었고, 요거는 솔리플럭스이라 그랬죠. 서서히. 그 다음에 이 돌이 만들어진 시기도 다릅니다. 요거는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떨어졌고, 이게 주빙하기로 그랬죠. 이 돌은 언제입니까? 주빙하기보다 훨씬 고온다습한 시기에 땅 속에서 만들어져 갖고 서서히 이동되죠. 이동하는 거는 솔리플럭스이라 그래갖고 주빙하기와 같은 조건이죠. 이동했다가 나중에 빙하가 끝나고 한 데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빗물에서 세린 물질은 다 나가고 뭐만 남는다 그랬습니까? 큰 바위만 남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이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다 다르죠. 알겠죠? 이제 완전히 이게 암계류하고 텔레스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형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세린 물질도 다 같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 계곡 속에 물이 흐르면서 그 세린 물질은 다 제거하고 지금 남은 것은 이런 큰 바위들만 남았죠. 그죠? 경사급 안 급하죠. 한 요것에 봐야 한 5, 6도, 7, 8도 이렇게 안 납니다. 아까 저기는 30도였고. 그래서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쭉 나타나. 이게 그래서 쭉 연결대가 원래는 2km였죠. 겨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대견사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면 2km 되는데 그걸 중간에 끊어버렸기 때문에 좀 아쉽죠. 풍화작용의 한 방법입니다. 풍화작용 하나. 방리 이렇게 벗겨서 나가죠. 얇게. 이래 갖고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벗겨져 나가면서 아까 폴리곤을 크래킹 같이 갈라지면서 계속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껍질같이 얇게 벗겨지죠. 우리 손 껍질 벗겨지듯이. 요거는 박리. 내가 이제 지었는 돌 껍질. 요거는 좀 제법 두껍죠. 요 정도 되면 이제 판상젤리라 그래요. 판자 모양으로 벗겨져 나간다. 판상젤리. 이게 높아지면요, 이게 폭포가 떨어지잖아요. 설악산에 가면 비선대 폭포 있죠. 그게 바로 판상젤리에 발달한 폭포 아닙니까? 이게 이제 높아지면 물이 이렇게 절벽같이 떨어진다고. 그죠? 요 정도 되면 판상젤리. 보통 규모가 큰데 가면 이것도 박리예요. 근데 요 두 가지에서 비교하면은 요거는 박리, 요거는 판상젤리. 그래 보면 돼요. 지금 저게 보이는 돌 있죠. 저게 이제 핵석인데 저 돌 위에 이렇게 돌이 막 쌓여 있죠. 저게 이제 마치 탑같이 생겼다 해서 우리는 탑바위라 그럽니다. 저게 이제 학술용어로는 탑바위를 토르라 그러죠. 지금 이렇게 쭉 나는 뭐 선인바위라든가 저기 가면 곰바위 이런 게 전부 다 토르죠. 쉽게 말하면 대견사지 주변에 있는 둘러싼 병풍바위가 다 토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대충 비설산의 자연경관입니다. 물론 자연경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경관 이전에 비설산 주변의 문화라든가 역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고요. 특별히 비설산은 반틈은 하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반은
하산 폭발로 이루어진 안산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의할 주 분야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아주 그 수려한 경관에 대해서 그러한 지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는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스토리텔링식으로 조금 언급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연경관이 주제는 주제지만 그렇다고 그 지역의 문화 역사를 깡그리 무시할 수 없죠. 요즘 특히 이 그 강의 주제가 기리의 인문학이죠, 그죠? 기리에서 인문학이니까 그런 인문학적인 그 관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자연경관을 쭉 한번 해석하고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지명유래. 이 지명유래도 오늘 제가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명유래를 들었지만 그거 다 무시하세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설산의 지명유래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비설산 하면 또 무엇보다도 이 사찰, 신라시대 때 유명한 절들이 많습니다. 그런 절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비설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유래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설산이 보이죠? 요거 제가 이제 찍은 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창국군락지가 되겠죠. 창국군락지고, 창국군락지가 있는 거기가 여러분도 혹시 안 가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가보셨을로 제가 생각하는데 창국군락지가 평평하죠. 평평한 거 못 느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학문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데 평탄하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고위평탄면이라 그래요. 뭐와 같느냐면 여러분 대관령 알죠? 삼양목장 있는데 거기 가면 평평하죠. 높은 산지야. 바로 그런 것을 높은 곳에 있는데 평탄하다 해서 고위평탄면이라 그럽니다. 보통 산 높은 곳은 경사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평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왜 그게 평평한가? 그죠? 그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고위평탄면에 이렇게 창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비설산 창꽃군락지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앞에 마치 뭐 툭 튀어나온 바위 같은 게 하나 있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검문고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검문고 같이 생겨서 뭐 검문고 빗자스가 비설산이다. 뭐 이런 말도 들리잖아요. 저는 보니까 검문고 같이 생긴 게 아니고 이 튀어나온 이 모습이 그 하마 있죠. 하마 앞에 툭 튀어나온 거 있죠. 뿔. 또 그것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다고 또 산을 하마성하기는 또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비설산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설산의 지명은 어떻게 나왔는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포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 한자를 잘 보세요. 요 포자하고 요 포자하고 다르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삼국유사의 저자 있죠? 스님, 이련 스님. 이련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포자가 요 포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달성군지에 나오는 포자는 뭐로 쓰냐면 요거로 써요. 요거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이련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보다 훨씬 뒤에 썼던 신정동국여지성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요 포자가 이렇게 탁 바뀌어 나와요. 그리고 요게 요 포자가 이렇게 바뀐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요 포자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옹한다 안을 포자 아닙니까? 근데 이 포자는 뭡니까? 풀포자가 있으니까 풀포자입니다. 풀. 그래서 신정동국여지성남에 뭐라 하냐면은 비설산 해놓고 포산이라고도 한다. 왜? 풀로 덮여 있으니까. 근데 비설산만 풀로 덮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식물로 덮여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이 지명유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고문은 있죠. 그 고문은 전부 다 누가 써놓고 하면은 양반들이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아전급이 있습니다. 아전이라고 하면 중인이에요. 이분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막 베꼈습니다. 베껴 쓰다 보면은 글자가 막 틀릴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 풀초자를 사다 보니까 이걸 지어내긴 지어내야 되겠고 그래서 풀로 덮인 산이다 포산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원어에 가깝게 하려면 이게 맞죠. 저는 이 포산을 안을 포자 이 포옹한다 이 달순군 전체 대구 전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산이다. 정말로 관용을 베푸는 큰 산이다.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에부터 이래 있으니까. 그럼 소설산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느냐? 요거는 포산을 인도 알죠? 인도. 불교가 나온 인도. 인도음으로 소설산이라고 그래서 소설. 포가 인도 말로 소설의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발음으로 보면은. 그래서 소설산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포산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요. 포산의 이성
두 분의 유명한 성인들이 있었다. 그 두 분의 성인이 누구냐면 바로 관기와 도성이다. 그래, 관기와 도성이라는 두 분의 아주 그 성인이 살고 계셔갖고 그 두 분의 성인이 있는 산이라 해서 포산 이성이라 그럽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전해져요. 삼국유사에.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도성이라는 도사는 어디에 사느냐? 북쪽에 살고, 지금 유가사 알죠? 유가사 가면 도성함 있죠? 바로 거기입니다. 그 굴에 살으셨고, 남쪽에 가면 관기봉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기봉 그 제죠, 거기에 마루에는 누가 살았느냐? 관기라는 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친분을 나누고 있었는데, 도성이 관기를 보고 싶으면은 이 소나무가 어떻게 되고, 나무가 전부 다 관기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도성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느끼고요. 또, 관기가 도성을 보고 싶어 하면 모든 산에 있는 나무가 도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또 휘어진대요. 그래야 두 분이 교류를 했다 그러죠. 교류를 하다가 하루는 이 두 분이 워낙 도가 뛰어난 분들입니다. 뛰어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 두 분이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전하는 말이 하면 대구의 수창군으로 갔다. 대구의 수창군이 어디냐? 바로 가창, 수성구 있죠? 거기로 가고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분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지금 비설산에 가면은 봉우리 이름도 관기봉이라는 봉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또 도성암이라는 암자도 있죠. 바로 그 도성과 관기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 여기서 지명이 유래됐다는 거. 그래서 이 포사는 사실은 이게 맞죠. 그래서 달성군제도 이걸 쓰는 것보다는 이게 쓰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비설산이라고 부르는데, 비설자 이게 잘 봐요. 이 비자가 뭡니까? 여러분 불교에 보면 비로자납을 알죠? 비로자납을 불상 알죠? 이렇게 골프 칠 때 손가짐새, 그죠? 그런 손을 가진 분이 바로 그 비로자납불입니다. 이 비로자납불과 관계되는 산에서 비설산이었어요. 그 어디 나오냐면 경상도 지리지, 경상도 속찬지리지에 보면은 1425년, 69년에 벌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신정동 여지성남에서 또 이 빗자가 뭐로 바뀌냐면은 바로 이 빗자. 검은고 빗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바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바뀐 이유는 바로 뭐냐. 아전들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잘못 베껴 써가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설산, 이것도 원래는 비로자납을, 왜? 거기가 불국토 아닙니까? 신라시대 때는 팔공산, 비설산은 불국토였어요. 절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뭐라 하냐면은 부처님의 언덕이다 이래 생각하는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 빗자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신정동 여지스마가 또 이 빗자가 비설산 빗자로 이 지금 검은고 빗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지내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게 이 생기는 툭 튀어나온 바위가 또 무슨 검은고 같이 생겼다. 근데 이제 요게 그 검은고 같이 닮은 경향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비설산을 이렇게 소제사나 그 유가사 쪽에서 말고 이렇게 도로변 있죠. 그 고속도로 도로변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좀 또 검은고도 닮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도의가 쓴 유가사 사적, 절을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연역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가사 사적에 보니까 비설산은 검은고를 닮았다 해가 비설 썼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원전은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설산을 말 때 이 말을 써주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거보다는 이 말이나 이 말로 가는 게, 굳이 하나 더 쓴다면 뭐 비설산 하나 더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명유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혹시 비설산에 대한 누가 지명유래를 묻거든 요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겁니다. 자, 유명사찰 한번 봐요. 유가사란 절이 있는데 827년 도성이라는, 아까 도성 이야기 줬죠? 그분이 창건을 했다. 그래서 그 말사로는 수도암과 이제 도성암이 있고, 한번 보세요. 전성기 때는 성례가 얼마나 있었는 줄 압니까? 3,000명이 있었답니다. 지금 유가사 가면 스님 몇 분쯤 있습니까? 한 10분도 안 있죠? 근데 전성기 때는 3,000분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불국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사라고 있죠. 요거는 그 유가사는 저쪽 유가사하고 소제사는 반대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일 우리 답사가는 것은 어디냐면 소제사 쪽으로 합니다. 유가사는 이제 반대쪽 있잖아요. 이제 반대쪽은 소제사가 있는데, 역시 신라 때 창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용연사입니다. 요건 옥포 용연사라 그러죠. 여기는 그 우리나라 보물 539 석조계단이 유명하죠. 뭐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정멸보궁은 아시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거, 그리고 불상이 없죠. 부처님 사리를 대신한 걸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정멸보궁이 가만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임유사.
이거는 왕건하고 관계 되죠. 왕건. 여러분 왕건 아시죠? 927년 대구에서 유명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신라 말기였죠. 그때 후삼국입니다. 고려, 후백제, 신라, 삼국이 전투를 벌이는데 신라는 벌써 기울어 가는 나라였고 국력이 쇠진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두 나라가 싸웁니다. 주로 싸운 나라가 후백제하고 후고구려인 고려죠. 전투를 벌이는데 그 치열한 전투가 바로 대구에서 벌어졌죠. 그 전투가 이름하여 팔공산에서 벌어졌다 해서 옛날에 팔공산은 팔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지명은 공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공산이 되는데 팔공산 유래도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중국에 가면 안희성의 팔공산의 지명이 있어요. 대구의 팔공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팔공산 중국에서 왔다는 말이 정설입니다. 바로 그게 공산이에요. 그 공산 전투 아닙니까? 거기서 왕건이가 견훤회하고 붙어가 왜 됐습니까? 그렇죠. 대파당이죠. 그냥 젖는 정도 아니고 혼자 살았습니다. 다 죽고 혼자 살아가 도망가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옥을 넘어옵니다. 넘어와가지고 이제 앞산을 숨어들죠. 앞산에서 제일 처음에 숨어드는 것이 어디냐? 앞산은 비스산의 한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숨으면 되는 게 은적굴이죠. 지금 은적사 알죠? 은적, 은신회 때 말이다. 거기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그 왕건이가 거기 숨었다는 걸 알고 뒤에 만든 절이 은적사 아닙니까? 900 그게 몇 년입니까? 28년인가? 그 다음에 왕건이가 거기서 있다가 불안해가 도망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안지랑골. 안지랑골가 딱 숨어있다가 숨은 곳이 안지랑이죠. 거기서 이제 안지랑이 좀 쉬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물도 먹었죠. 물도 먹는데 그 장군이 먹은 물에서 장군수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견훤이가 알고 잡으러 왔죠. 와가지고 왔는데, 그래가 왕건이가 또 알고 위로 도망가죠. 거기에 가면 굴이 있습니다. 거기 왕굴 아닙니까? 왕건이가 숨어 있다가. 그죠? 근데 그때 그 견훤이가 왔어요. 왔는데 견훤의 조상을 뭐라 그럽니까? 지령이라 그러죠. 견훤의 조상은 지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니까 왕지령이라. 그러니까 왕지령이가 왔다 갔던 곳이라 해서 안지랑골 됐나 봐요. 왕지령이 안지랑. 그래갖고 산을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달빛골 알죠? 이민사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숨어 있다가, 비로소 숨어 있다가 며칠 쉬다가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칠 쉬다가 몸을 추스리 갖고 넘어가죠. 어디로 가느냐? 낙동을 건넙니다. 낙동 건너 어디 갑니까? 성주로 갔죠. 그 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성주 다음에 김천 갔잖아요. 김천에서 누구를 만났냐? 능여대사라고 만납니다. 그분한테 도움을 받죠. 거기까지 이제 견훤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능여대사 도움을 받다가 이제 문경세절에 갖고 저기 개성까지 올라갑니다. 그래 갔다가 그로부터 2년 뒤에 다시 또 전투가 벌어지죠. 그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바로 안동에서 벌어지잖아요. 그 전투가 고창 전투입니다. 원래 안동의 옛날 이름은 고창이었죠. 근데 왜 안동으로 바뀌었느냐? 그 고창 전투에서 전투를 벌여갖고, 전라북도에도 고창이 있습니다. 그 고창하고 다릅니다. 안동의 옛날 이름은 고창이에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안동 사람들이 누구를 도울 것이냐, 이렇게 이제 뭐 반상했겠죠. 그러니까, 왕건이를 도자. 그러니까 왕건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왕건이가 이겼잖아. 그때 그 견훤이 완전 파죽지수로 멸망합니다. 그 왕건이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 안동 지역 주민들 때문에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안전한 나라라 해서 안동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왕건의 지명수 유래죠. 그게 쫙 시간 관계에서 다 모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그만 해도 1시간 걸리니까. 그 절이 바로 임유사입니다. 알겠죠? 임유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이 용천사입니다. 이건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문망, 이 문망은 여러분 바로 누굽니까? 그 삼국통일한 왕 맞죠? 문망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때도 한 3,000명이 성녀가 거주했대요. 어마어마한 절이죠. 하여튼 이렇게 재미나고 아주 그 품격 있는 스토리가 이 팔공산뿐만 아니라 이 비스산에도 무궁무진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개발하면은 문화역사의 보고인 달성군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자연경관인데 비스산의 자연경관을 알기 전에는 먼저 우리 대구의 지형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대구를 구성하는 암석이 있죠. 암석하면 또 골치 아프죠. 근데 재밌습니다. 재밌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대구를 구성하는 암석이 크게 3가지예요. 대구 바닥이 있죠. 분지. 대구는 분지라 그러죠. 그 대구는 산으로 둘러싸는데 대구 땅이 분지가 퍽 꺼졌죠. 이게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땅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느냐. 지금으로부터 1억만 년 전. 1억만 년 전 거의 까만적하죠. 지구 나이가 46억 아닙니까? 지구가 생긴 지 46년 밖에 안 됐습니다. 지구 46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대구는 1억만 년 전에 뭐였냐?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대구와 경상도, 그때는 일본도 이 경상도에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경상도 옆에 일본이 붙어 있었죠.
일본이 붙어있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우리 경상도 쪽에 하선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 왜? 판구조론이라 그래가지고 태평양판하고 우리 아시아판 끄트머리가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때 최전방이 바로 우리 경상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화산 폭발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의성 금성산, 청송 주황산, 포항 내연산, 대구 앞산 하산적입니다. 7천만 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한 4,000m 좀 됐겠죠. 다 깎이고 지금은 한 게 한 660m 정도 남았어요. 앞산 화산지대입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게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면서 쑥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때 대구는 뭐였냐? 바로 거대한 경상도가 거대한 호수였다. 깊은 호수 아니었습니다. 얕은 호수였어요. 바로 그때 호수인데 그 호수로 물이 흘러가면 물질이 쌓이죠. 그럼 이놈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퇴적돼서 생긴 암석을, 그렇죠, 퇴적암 아닙니까? 바로 그놈들로 만드는 게 대구의 분지입니다. 근데 이 퇴적암의 특징은 뭐냐면 암석이 약해요. 잘 부서지죠. 그래서 대구의 암석을 뭐라 합니까? 청석이란 말 들어봤죠? 층이다, 층이 돼 있다. 시루도 그치. 청석, 그게 퇴적암 뜻이에요. 그래서 퇴적암. 그게 1억만 전에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퇴적암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시루떡이 한층 쌓였어요. 가장 유명한데 채석강 알죠? 변산반도 가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퇴적암 아닙니까? 또 수만 권의 책을 사는 거죠. 그런 거. 그 퇴적암. 1억만 전. 그 다음에 오래된 게 뭐냐? 바로 앞산입니다. 비서산. 여기에 7천만 년 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게 뭐냐? 팔공산입니다. 가장 어리니까 키도 크잖아. 요즘 여러분들 누가 제일 키 큽니까? 집에 아버지가 키 제일 적죠? 똑같습니다. 가장 젊으니까 이게 풍화를 덜 받아갖고 산도 그래요. 풍화를 많이 받아보면 앞산 좀 한번 봐요. 7천만 전에 풍화되나 느끼네. 저게 하산 같지 않죠? 근데 하산 맞단 말입니다. 대구의 팔공산이 가장 늦게 만들어졌죠. 언제 만들어졌느냐?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6,500년도 아니고 6,500만 년입니다. 이때 마그마, 땅속에 불불 마그마 알죠? 용광로에 샘물 있죠? 그게 1200도. 똑같습니다, 온도. 1200도짜리가 불불 끓고요. 끓다가 이놈은 틈만 있으면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이 튀어나가 터진 게 바로 화산 폭발입니다. 앞산이고. 터지지 못하고 힘이 없어가 많은 힘을 가지지 않아가 터지지 못하고 올라다가 식어버려요. 이렇게 쑥 올라다 식어버립니다. 그럼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요렇게. 여기 땅이라서 요 밑에 이제 마그마가 있다가 꽝 터져보면 하산이 되는데, 앞산이 되는데, 그냥 올라다 굳어버려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올라왔으니까, 요 부분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잘 부사지겠죠? 부사지죠? 균열 잘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게 높아 보이잖아요. 이게 낮죠? 근데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야보다 얘가 약하니까 빨리 깎이겠죠? 왼쪽은 거꾸로 됩니다. 얘가 이래 가쁘고, 왜? 야는 빨리 깎이니까. 야는 안 깎이죠? 안 깎이고 남아있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느냐. 누구는 많이 깎이고, 누구는 적게 깎인다. 누구는 인삼 뿌리 묶고 누구는 도라지 뿌리 묶고 그걸 말하나? 차별이라 하죠. 차별 침식이라 해요. 그래가지고 이래 됐더니 거꾸로 됩니다. 역전돼요. 오히려 이놈이 들어가고 이놈은 남아있죠. 단단하죠. 왜? 마그마가 쑥 올라오면서 이 주변을 구워버리죠. 구워버리면 단단하죠. 그걸 뭐라 하느냐? 우리 학문에서 구워버린 놈을 변성되었다 해서 변성암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대구는 원래 암석이 3개밖에 없다 그랬죠. 퇴적암. 그 다음 뭡니까? 화산암. 그 다음에 이게 굳은 게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인데 그러면 그 주변이 굽혀버리죠. 퇴적암이 굽혀버리죠. 굽혀버리는 건 단단하죠. 변성암. 그게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화강암이 요렇게 올라가 터졌다. 그죠? 그럼 이게 빨리 깎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강암이 옛날에 여 밑에 있었죠. 근데 자꾸자꾸 깎이면 낮아지죠. 그러면 옛날에 이 화강암이 엄청나게 두꺼운 지층에 눌려갖고 이렇게 탁 뭉쳐져 있죠. 근데 위에 이제 자꾸 깎이면 위에가 제가 되면 해야 됩니까? 위에 누르는 하중이 자꾸 줄어들면 해야 됩니까? 무게가 줄면은 부푸름해지겠죠. 군인들 군기 빠지듯이, 그죠? 부푸름해지죠. 부푸름해지면 해야 됩니까? 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강암은 풍화가 무지하게 잘 돼요. 이래 있다가, 예. 그죠? 그래서 요 지표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막 들어가요, 물이. 자, 들어가가지고,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요 기반함에 여기 뭐가 됩니까? 막 균열된 틈이 막 생겨요. 왜? 요래 했다가 위에 다 제거되니까 이게 부푸름해져요. 그렇게 막 균열된 틈이 막 생깁니다. 바로 이 틈 사이로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 왜 합니까? 막 풍화시킵니다, 빨리. 그래서 이런 걸 말하냐. 땅 속에서 풍화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중. 알겠습니까?
땅 속에서 풍화된다. 지중풍화. 다른 말로 깊은 곳에서 풍화된다. 그래서 깊다. 심층. 심층 분석을 하겠다. 이러잖아요. 심층풍화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하강암에서만 나타난 유일한 특징입니다. 풍화에. 바로 요게 풍화되면서 뭐가 생기느냐. 자, 보십시오. 요 전리 있죠. 균열된 틈 사이에 묻어갖고, 요렇게 십자로 만난 데는 빨리 풍화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됩니까? 요렇게 단단한 놈, 약한 부스러기 만들어내죠. 요 단단한 요 돌을 갖다 뭘 하느냐. 요걸 핵석이라 그래요. 핵석. 핵석. 둥근 돌. 핵을 그리고 있다. 핵석. 그 다음에 이렇게 푸석푸석 깎였죠. 풍화됐죠. 저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학문적 용어로 세프롤라이트라는데 우리말로 석비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아파트 짓기 전에 가정용으로 그냥 집 보수할 때 땅 파면 푸석푸석한 흙 나오죠. 그게 바로 석비례입니다. 푸석바위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자, 한번 봐요.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고 이게 노출됐다. 그러면 이 모래하고 진흙은 비가 오고 이러면 다 없어지죠. 뭐만 남습니까? 돌만 남죠. 돌만 남으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돌과 핵석이죠. 핵석 위에 핵석. 돌이 막 쌓이는 거. 탑같이 생겼죠. 탑바위. 이걸 토우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려가는 대견사지입니다. 이게 삼청성탑이죠. 여기 지금 이제 절터가 들어섰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하나하나 핵석인데 핵석 위에 핵석이 얹었으면 탑이라 그랬죠. 뭐가 됩니까? 탑바위. 바로 토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위 위에 바위 얹었으면 전부 다 뭐란 말입니까? 토우예요. 대견사지 가면 선임바위, 곰바위, 코끼리바위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토우입니다. 토우. 토우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국의 토속어죠. 영국. 잉글랜드 알죠? 영국에 가면은 탑이라는 뜻으로 토우라 그랬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요런 거 내려가면 봅니다. 요거 또 거북 덩거치 생겼죠? 요게 이제 풍화가 되고 뻗겨져 나갑니다. 뻗겨져 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요걸 갖다가 일종의 뭐같으면 이게 생긴 거는 다각형이죠. 사각형, 오각형, 이거 다각형 균열을 봐야 되는데 저는 요걸 갖다 좀 친근하게 거북 덩거치 닮아서 거북 덩바위라고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요것도 풍화되는 과정 중에 났습니다. 요런 게 가면 나오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자, 바위 위에 보면 아까 연불암 이야기 해줬죠? 그 연불암 위에 큰 도랄이 있었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요게 탁 나옵니다. 뭐거든요? 바위 위에 이렇게 또 후라이팬 같이 파놨죠? 요런 걸 갖다 우리는 가마솥 끝이 생겨서 가마솥 바위. 원래 이름은 나마라 합니다. 요런 거 전부 다. 비슷한데도 가면 있습니다. 내일 가면 보여드릴게요. 가마솥 바위 같은 게인지. 특히 정상부에 올라가면은 손가락 바위 하는 거. 이거는 다 그냥 위에가 다 파여버렸죠. 이런 바위. 이런 걸 갖다가 나마, 가마솥 바위. 팔공산에도 가면 많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가다가 위에 저래 파진 것은 저거는 가마솥 바위라 하는 거구나. 나마라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고위평탄민 얘기해줬죠? 대관령 목장. 이 높은 산에 이렇게 평평한 평탄민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비스산 맞죠? 요것도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파랗죠, 그죠? 요거 산꽃이죠? 여기 한 30한 평 되는 거. 이 정상부에 여기 왜 평평한 게 있습니까? 그죠? 왜 고위평탄이 왜 생기느냐? 자, 이게 원래는 그죠? 이 지형이 이제 산이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깎이고 되면 내주 결국 뭐가 됩니까? 평야가 되겠죠. 다 깎이면 이 평야가 다시 융기를 하는 거예요. 다 깎인 평야가 융기를 했어요. 자, 융기하면 다시 왜 되면 다시 또 깎이겠죠. 높아졌으니까 비가 오면 흘러가잖아요. 깎입니다. 깎이고 남은 왜 합니까? 그게 바로 고위평탄민이에요. 이제 고위평탄민이 왜 생긴 거 알겠죠? 다 깎인 평탄한면이 다시 융겼다. 깎이는 중에 남아있는 부분.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고위평탄민이다. 그래서 이런 고위평탄민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뭘 하느냐? 집안이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죠. 융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빙하기와 돌강인데, 원래는 이 학술용어로 암계류입니다. 근데 암계류 하는 것보다는 돌이 물건치 흘러가니까 돌강 하는 게 낫겠죠. 영어로는 스톤 리버라고 합니다. 스톤 리버. 돌강. 그 다음에 너덜지대. 이 애축하는 것보다는 너덜지대 데가 낫죠. 그래서 돌강하고 암계류. 요거를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일 가서 가장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요 두 지형을 구별하는 방법. 구별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 돌하고 요게 비슷한 암계류입니다. 돌강이고 요거는 비슷한 텔러스예요. 애축, 너덜지대. 똑같은 돌밭인데도 돌이 좀 안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돌강은 둥글죠. 요거는 각졌죠. 똑같은 하강암인데 왜 얘는 둥글고 얘는 왜 각이 졌느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아까 하강암은 땅속에서 풍화된다 그랬죠. 땅속에서 심층풍화되면 돌이 둥급니다.
왜? 이렇게 십자로 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깎이고 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 깎여요. 그래서 땅 속에서 깎인 놈은 둥급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땅 속에서 안 깎이고 노출된 상태에서 균열된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 이게 그냥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깨지죠. 이놈은 비쭉비쭉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돌강을 구성하는 요 돌하고 테일러스를 만드는 요 돌이 만들어진 요 돌강을 형성하는 돌은 언제 만들었다 하면은 날씨가 고온다습할 때다 그랬죠. 요거는 빙하기 때 안 만들어졌습니다. 돌강의 돌은 언제 만들었다 하면 빙하기 때보다 훨씬 더웠던 시기에 땅 속에서 벌써 만들어져 있는 게라 벌써 딱 저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돌도 돌 헥스 아까 도라라고 푸석바위하고 막 저끼리 막 이렇게 뭐 반죽이 돼가 있는 게라 땅 속에 지금 딱 있습니다. 요래 돼 있고 요거는 언제 만든다 하면은 노출된 상태에서 빙하기가 왔다 그랬죠. 그때 되면 이제 왜 됩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게 자주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왜 됩니까? 잘 부사지죠. 그러면 이렇게 절벽에 있던 이게 그죠? 이게 뭡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그리고 막 확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왜 됩니까? 여 밑에다 그냥 쌓이죠. 근데 그 쌓이는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한 30조쯤 돼요. 그래서 테일러스는 돌이 각져 있고 경사도 굉장히 급합니다. 올라가 힘들어요. 근데 이 돌강은 어떻게 되냐? 아까 땅 속에 숨어 있다 그랬죠? 딱 숨어 있는 거라. 만들어지기는 그 이전에 훨씬 덥고 습기가 높을 때 만들어져 있다가 그럼 뭐가 있습니까? 큰 돌하고 뭐 진흙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 비빔밥 돼 있잖아. 그래 되는 상태에서 밑에는 기반함이 있으니까 하강함이 있으니까 위에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고 녹고 하면 이거 왜 됩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거 됩니까? 서서히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큰 경사이고 약간 완만한 경사가 돼도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게 슬슬 이동하는 거예요. 테일러스는 바로 떨어지지만 이거는 서서히 이동하는 이렇게 이동하는 걸 갖다 말하니 아까 테일러스 만들어지는 게 있죠. 이거는 절벽에서 바로 굴러 떨어진다 그랬죠. 이걸 갖다 영어로 표시하면은 락이 뭡니까? 돌이죠. 바위 돌이 떨어진다. 확 떨어졌다. 영어로 말합니까? 락 fall이라고 하죠. fall 알죠? 그래 우리말로 보면 암석 낙하. 근데 이 암계류 형상이 이 돌은 벌써 지금보다 훨씬 더 더울 때 만들어졌다 그랬니까 심층풍화로 비빔밥에 되는 기라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냥 조금씩 좀 움직이는 거예요. 요래 움직이는 걸 갖다 우리는 학술 용어로 솔리 플럭싱 합니다. 좀 어렵죠? 솔리 플럭싱이 어디서 나오고 히라브 알죠? 그리스 나는데 솔리가 영어로 하면 소일이 뭡니까? 소일 토양 플럭션 영어로 플로우 흐르다 토양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솔리 플럭션 합니다. 그거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이놈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골짜기로 다 들어가겠죠. 나중에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막 그 번복된 이놈들이 그죠? 비빔밥같이 번복된 놈들이 돌하고 막 모래하고 섞인 게 있죠. 쫙 흘러가 들어갑니까? 골짜기로 쫙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갔죠. 그 들어간 상태에서 쭉 골짜기 타고 내려갑니다. 이러다가 빙하가 끝났어요. 더 이상 흘러갑니까? 안 합니까? 못 흘러가죠. 이제 빙하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죠. 그 빗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들어가죠. 그 중에서 입자가 작은 푸석바위는 다 쓸어가 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끈데기만 남죠. 구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요거는 강력이죠. 요거는 둥글다. 경사 급하죠. 완만하죠. 돌 크기 적죠. 크자. 되겠습니까? 이동하는 방법이 요거는 암석 낙하, 요거는 솔리 플럭션. 돌이 만들어진 시기가 요거는 바로 추울 때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이동했고 요거는 만들어진 거는 그 이전에 한참 더울 때 만들어졌다가 이동은 얘와 같은 시기에 이동했다. 요리 하면은 구별이 딱 돼요. 비스산 끝까지 올라가면요 거기서 보는 이 뭡니까 비스산 전망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내일